지난주부터 가장 시작된 큰 이슈가 대장동 관련된 항소 포기입니다. 항소 포기가 있고 나서 검찰이 이제 집단 항명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한동훈 갑자기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자살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일단은 정성호 장관이 네.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제대로 반박을 했었냐라고 하면서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시간 단위 계산 석방하고 그리고 사실 또 있었죠. 그전에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 콜검하고 그렇죠. 그렇죠. 굴욕적인 수사할 때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 집단 항명이 뭡니까?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말도 못했었는데 몇몇 없었어요. 그때 얘기한 사람이. 네. 근데 요거 이제 와서 항소 포기하고 났을 때는 온 동네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네. 네. 우선 저는 정말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항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받게 되는 리스크가 뭡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항소 포기로 인한 리스크? 네, 검찰이 어떤 피해를 받길래 이렇게 폭주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명확하게 말하자면 어. 검찰이 어떤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대장동 사건 자체가 만들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거에 뭐 이 사람들의 죄 유무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그렇죠. 몰아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여기다가 엮어보기 위한 수사, 네. 그 밑작업을 그린 검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이 더 이상 이제 뭐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자신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피의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이제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아, 도둑이 네. 재발 저리는 상황이 그렇죠. 온 거군요. 예. 도둑이 재발절이기도 하고 울고 싶은데 이제 뺨 한 대 제발 좀 때려줬으면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뺨 맞았다. 그래서 엎어진 거죠. 네. 원래 하체가 부실해서 엎어진 건데 저 돌뿌리 때문에 내가 엎어진 거다. 저 돌뿌리 때문에 내가 엎어졌다 하고 핑계를 확 돌리는데 네. 여기서 본질적으로 꼭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건이 지금 대장동 건으로 촉발이 됐잖아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항소 포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항소 포기? 이 지금 사건의 네. 주체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원칙적으로. 네. 여기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정진상 실장과 김용구 원장, 그리고 정진상 개발업자. 실장도 네. 여기서 피의자가 아니에요. 이 네. 건에 대장동 지금 현재 이들이 형 받은 거에 네네.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가서 변론 한 적도 없어요. 수뇌부라고 슬쩍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네. 거기에 와서 변호한 적도 없어요. 네. 일방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에 진술에 따른 그 결론을 내렸을 뿐이죠. 네. 자, 그런데 온통이 항소 포기의 주인공은 기승전 이재명. 좀 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시켜서. 예.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네.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엊그제까지 그거 딱 전 버전이 뭐예요? 제가 프레임 전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딱 이들이 일제히 지금 들고 일어날 때 선택적 발작이죠. 네. 발끈이죠. 선택적으로 발끈할 때 네. 그 직전까지가 뭐예요? 자기들의 조작 수사. 네. 완전 그동안의 악행. 이게 막 드러나고 있던 거잖아요. 아. 남욱 씨 얘기하고 심지어 지금 유동규도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사실 있는 이제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배를 가른다. 맞아요. 요 발언으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그렇죠. 온 겁니다. 여기서 프레임을 확 돌려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또 그 예, 전환을 이거에 시도하고 우리가 있다. 일부 말린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이 관련된 재판이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 그렇죠. 윤석열, 이재명 2022년 대선 이후에 그렇죠. 정권 교체 이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정성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1차 수사팀에서 2차 수사팀으로 바뀌고 항소할 때 네. 1차 수사팀의 내용이 발언이 철저히 패싱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네. 2차 수사팀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렸고 네. 그게 지금 현재 본인이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자 강백신 주도하에 지금 이런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차 수사 때 김태훈 수사팀인데요. 그 김태훈 아마 부장검사였나. 여기 그 집단 항명에 김태훈, 이문정 검사장만 빠져 있어요. 없죠. 예. 그렇죠. 그분들은 없죠. 그분들 때는 여러 가지를 진짜 압수수색을 다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밝혀보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강백신 등등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드리면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거 황당하게 그건 개인이 조작도 어려워요. 네. 개인이 조작한 파란 실선으로 나와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빨간 원소스 데이터, 구글도 조작하지 못하는 데이터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그런 거가 다 무결성이 인정 안 된다라고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부정이 되면 뭘로 우리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 뇌물을 줬다는 시간대가 그런 거에 비춰보면 완전히 다른데 네. 그러니까 남욱 씨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 1심 때 시간이 다른데
2심 때 이게 시간이 다른데 유죄로 했다. 잘못됐다라고 남욱 씨가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재판을 잘못했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치 이게 항소가 마치 검찰의 전원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네. 이것에 대해서 정용환 지금 고검 감찰부장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1차 수사팀인데 우리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고 마치 만장일치인 것처럼 이걸 왜곡하고 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물어봤냐? 이게 어떻게 니네 만장일치냐? 오히려 우리의 의견이 공판에 배제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윤석열, 한동훈 체제 하에 네. 검찰들의 지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치 뭐 검란의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들은 그 자들이 모두 다 재발이 저리는 자들이다. 이 자들이 네. 모두 다 피해 의자가 되어야 될 자들이다. 네. 이렇게 자백하고 튀어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아까 네. 그 신영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남욱이 배를 가른다 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네. 들었을 때 저희도 깜짝 놀라고 네. 그 얘기 끝나고 갑자기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협박이네. 협박이죠. 협박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 부장 검사인가 그 사람은 정일권. 애들을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어 할까봐 보여줬다는데 맥락상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그냥 협박한 거지 어떻게 그걸 보고 싶어서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그러면 있겠습니까? 그들이 와. 쌍방울 김성태 때 뭐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인간이 안부수, 아니야. 안부수 딸처럼 안부수 딸처럼 진짜 데리고 보여주고 오세요. 싶으면, 그러면 네. 진짜 그런 거라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유동규가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이 포인트가 네. 유동규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3년 받고 뭐 금방 끝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7년 구형에 8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얘기를 너네가 해두는 대로 회유 다 당해주고 말 다 바꿔줬는데 8년이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남욱의 진실 증언처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네. 뭐 이짓거리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차 이제 수사팀으로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네. 이제 많이 부각이 안 된 사실에 지금 말씀드리는 네. 게 저 유동규가 그 감옥에서 구치소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감옥 생활을 한시도 진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을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감옥은 원래 힘들죠. 예,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유독, 더더군다나 이제 아마 자기 이 생각에 빨리 나갈 수 있다라는 뭔가를 하니까 이제 더 힘들었겠죠. 그 동건여 와 동건여가 함께 면회. 사실은 면회 이제 그 10분 하는 거잖아요. 일반 면회. 변호사들이야 이제 길게 할 수 있지만 네, 일반 면회 10분 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가다 보면 면회객도 줄고 하니까 이제 그게 낙인데 그 기록에 보면 오랫동안 면회가 없어요. 동건이가 안 와. 아니요. 기록을 아예 기록을 아예 기록이 안 검찰에서 됐어요? 네. 면회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꽤 긴 날짜 동안의 면회 기록이 없습니다. 즉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유동규는 지금 어차피 이미 너무나 이제 뭐 극우 세력화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랫동안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돼 왔고 네. 그것에 대해서 뭐 유동규의 발언으로만 사실은 점철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김용 부원장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전형적으로 오직 유동규 발언에 의해서 1심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되고 또 보석되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또 보석으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보석 사건이에요. 오로지 유동규 진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그렇게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을 3심까지 대법원까지 받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유동규 이자는 사실 이 8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너무 저는. 낮은 것 같은데. 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보고요. 유동규에 대해서는 진짜 더 철저하게 뭐 추가할 만한 사건이 없나? 아니 그리고 사실상 검찰이 지난번에 유동규에 대해서 오히려 뭐 뇌물을 같이 공유한 공범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기소를 해서 그러니까 기소를 엉뚱하게 해서 무죄로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 이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유동규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3억 1,000만 원 그 자기가 받아먹고 위에 줬다 하고 빌려준 사람은 못 받았다. 처음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철거업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불거졌으면 그대로 그 사람 거짓말 한 거잖아요. 나중에 실토를 했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쪽으로 전달할 저기가 없는 거죠. 전달이 아예 안 없는 됐던 거죠. 거죠. 저 네. 김용부 원장한테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걸 나중에 이제 그때 거짓말했다라는 걸 이제 얼마 전에서야 이제 실토를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진짜 만약에 대법까지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재심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어렵죠. 정말 하세월이고 네. 이미 사회적 낙인은 다 끝나고 지금도 그 낙인 효과가 맞아요. 여전히 악마화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을 포함하여 흑화 악마화가 완전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의 이런 자기들의 이 조작 수사 이런 거에 대해 지금 감찰을 받아야 될 판에 그걸 물타기하고 지금 피해자 프레임을 코스프레. 완전히 돌려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요거잖아요.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고 정성호 장관이 또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걸 노만석 대행이 받아서 중앙지검장한테 일종의 푸시를 했고 그래 중앙지검에서는 반대했는데 할 수 없이 했다. 이게 그들 주장일 거 네.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의 명운은 노만석 대행 입에 달려 있네요. 만약에 자기가 푸시를 맞아, 받았다고 푸시 하면 받고 자기가 시켰으면. 노만석 씨는 언젠가 뭐래요? 마음 돌아서서 나 이렇게 푸시 받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이거 공경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기소돼서 형량 7년 8년씩 받은 사람들을 보호할 실익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개인으로 보나 정부로 그렇죠. 보나 그들을 왜 도와주기 위해서 항소를 왜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떤 실익이 있어요? 없다. 없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궁금한데 한동훈이 이렇게 또 발작하는 거는 한동훈한테도 뭔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람도 뭐가 묻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조작 기소하고 막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가 그랬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고 재임 네. 기간 동안 뭐 수사팀이 바뀌거나 변호인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 한동훈이 지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네. 일어났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역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검찰이 죽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오. 그렇게 했지만 사실 윤석열 구속 취소 때 검찰이 즉각 항고하지 않았을 때 당연한 일이다 건강 챙기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네, 아, 사실상 뭐 똑같은 상황에 다른 잣대를 들이민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아니 네. 그 뭐 엊그제 이제 검찰이 살자 했다라고 직접 쓰잖아요. 어제는 뭐 페이스북에 15개 넘는 폭풍 글을 쓰고 아, 이틀 동안 폭주해요. 진짜. 본인이 법무장관 검찰 출신했던 사람이 살자가 뭡니까? 참 표현이 그렇죠. 네. 검찰이 자살했다. 네, 그런 표현을. 그게 뭡니까? 그러면 콜자 들어가는 그 비난을 받는 그 폰 낸 날 그날은 뭐예요? 그럼 검찰이 맞죠. 이게 그 정도면 출장소가 된 그날은 뭐예요? 그럼 타살당한 거예요? 그날은? 너무 다른 잣대네요. 네. 게다가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서 발작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그 부분이 전 정확하다고 보는데 투명하네. 예, 이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용환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 자체가 이 팀 자체가 윤석열 한동훈 체제 하에 팀이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직격을 했어요. 네. 한동훈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 보고를 받았고 네.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을 몰고 갈지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조작이 된다거나 일정 정도 계속 어떻게 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과 연결을 시킬까 이런 거에 골머리를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머리를 쌌던 그 한 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관련자들은 진짜 꼭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네. 검사면 뭐 신입니까? 네. 이 일을 계기로 조작한 거가 드러나면 다 처벌돼야죠. 해야죠. 이들이 항소를 제발. 해야 유동규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소 상태에서 자기들이 신문하고 하면서 강하게 유동규를 푸시할 수 있죠. 너 만약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높은 구형에서 혹시라도 또 그쵸. 2심에서 뭐 판사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높게 구형해서 어떻게 하겠다. 막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 칼자루가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만약에 불안하네. 유동규가 이제 마음을 바꾼다든지 그 같이 이제 살던 분 그 사람이 왜 그 조사 과정 저 묵비권을 행사하잖아요. 보면 네. 법원에서도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유동규를 좋게 더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해요. 동건여가 네. 아, 안 할 네. 때는 검찰하고 어느 정도 내통해서 짜서 어떻게 봐준다는 걸 알고 안 한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자기도 여러 가지 이제 공경에 처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만반할 수 있죠. 유동규도 변할 수 있고 같이 살던 분도 변할 수 있고 어떻게 나올지 제일 두려운 건 이제 그
이기 검찰.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에 대한 지배권을 놓치는 거 이게 가장 큰 불안의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은 다 감옥 가야 하고 수천억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오게끔 됐다. 이게 처음에 이제 저 한동훈이 얘기하는 게 7,866억인가 뭐 그래요. 네. 근데 요 금액도 그들이 산정한 금액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 계산이 네.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저렇게만 얘기하면 저거 진짜로 진실인 줄 아는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지적을 한 건데 이걸 네. 그대로 또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눈 감고 그냥 마치 기소했던 내용에 대해서 못 받게 되었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마치 기정사실화시키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론스타 사건에서라든지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진짜로 정말로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를 일으킨 한동훈 장관에게 그런 거 다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네. 그렇죠. 네, 다 열고 있고. 이게 멀리 뭐 따질 게 아니라 이 사건 대장동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보면 몇 호는 제가 다 기억 안 나는데 6호인가요? 배모 씨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배당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구속됐느냐? 아니에요. 천화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천화동인 네. 그 6호, 2호하고 6호인가가 다 돈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계기는 뭐냐면 검찰이 그들을 안 건드렸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돈 얘기하니까 제일 열받는 게 그거죠. 한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일면에다 딱 박아놨잖아요. 7천억 범죄자들한테 갖다 안겨주게 됐다는 식의 딱 그 기사를 썼잖아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윤석열과 함께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3차장 검사인가요? 같이 했었고 사실은 이제 뭐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당시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 책임은 본인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네. 넘어가면 안 아, 돼요. 이거 재밌는 게 있었는데 뭐 네. 우리는 이제 이게 억울하고 한동훈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고 네. 한동훈에 대한 비판과 검찰 집단항명 비판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네. 극우 유튜브에서는 거봐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능력 없어가고 이 새끼 이거. 자기들끼리 일각에서는 그런 게 또 자기네들끼리 소규모 전투가 또 있습니다. 네. 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제대로 매조지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 왔다. 저 새끼 네. 그래서 능력이 없다. 다시는 국민의힘에서 발 못 붙이게 한다는 소수의 극우 유튜버들의 소수 의견들이 저도 있습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 앞에 당사 앞에서는 항상 한동훈을 당장 징계하지 못하는 장동혁 퇴진하라. 맞아요. 단계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예. 그거 매일 합니다. 네. 한동훈 징계 못하는 장동혁 당장 퇴진하라. 맞습니다. 네. 자, 알로에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사 이슈 콕콕 찍어서 시원하게 논평해 주세요. 감사해요. 있지 마스크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자, 공무원의 집단행동 불법인데 검찰이 현재 이제 검사장들이 모여서 항명하듯이 움직이고 사실 뭐 집단 항명이 맞습니다. 맞아요. 집단 항명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뭐 이 사안은 당연히 그냥 뭐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고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누군가가 지랄한다 하더라도 집단 항명. 집단 항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8명이 한 거에 보니까 뭐 차장 검사 이런 분들까지 네. 있더라고요. 네. 검사장급에서는 2분인가만 빠지고 뭐 네.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분노했던 게 선택적 정의와 공정.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택적 발끈. 우리가 반복 누차 지금 이야기하지만 초단위로 제시했을 때 아무도 2%의 글도 그때는 안 뉴스화되지 썼죠. 않았던 예. 것 같아요. 예. 뭐 콜자 들어가는 거 그 수모 때도 뭐 별 집단적인 얘기는 아예 들어본 바가 없었어요. 없고 개별적으로라도 뭐 통탄하고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 당시 콜검했었던 기자 그 검사 중에 김모 검사 있습니다. 이름 알고 있는 그냥 김모 네. 검사입니다. 김모 검사가 이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쫑크를 먹었나? 그러니까 사표 던지니까 맞아. 이원석이 사표를 반려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달래고. 오히려 반대 상황, 아주 더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네. 빛의 속도로 즉시 포기하는 거 연습 많이 한 거잖아요. 올해 3월 달에 연습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풀어줄 때. 그 연습대로 지금 실행한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관행에 맞지 않다고요? 관행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걸 관행처럼 했기 때문에 생긴 관행인 거잖아요. 네. 규정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관행은 맞지 않는 관행인 거죠.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썩어 있는 검찰이란 조직이 개혁을 통해서 과연 나아질 수는 있는 걸까? 그 안에서도 보통 이런 조직들은 생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랑 기소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지점을 파고 들어서 보안 수사권을 사실은 뭐 그 연결이 다 돼 있는 건데 네.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이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럼으로써 뭐 없어지는 것이고 공소청으로 바뀐다면은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수사 보안 수사 요청권으로 바뀐다면은 직접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진짜 모든 피해자들은요 경찰서에 가면은 난리 큰 소리 치고 난리 나거든요. 네. 막 모든 범죄자들이 다 똑같아요. 경찰에 와서 고분고분한 범죄자들 못 봤어. 근데 검찰청은요 정말 고분고분해요. 말은 안 할지언정 고분고분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검사들이 항명을 낸 거는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집단 항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곧 개혁의 대상이고 이렇게 수사 분리가 다 분리될 텐데 이렇게까지 아직도 집단 항명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정말 그 내란이 진행 중인 게 사회 각계각층 각 요소에서 여전히 그 어떤 잔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다 진행 중이라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법원 우리가 매일 이상한 판결 보잖아요. 영장 기각 이상한 거 오늘도 또 조태용 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보듯이 정말 선택적으로 왜 진짜 윤과 윤이 그럴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 네. 그러면 윤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이 대결이 벌써 3년 전, 4년 전. 그런데 거슬러 가면 검찰총장 때부터 계속 있었던 네. 거예요. 승자였잖아요. 못 품었잖아요. 승자인데도 계속 죽이려고 덤볐잖아요. 그때마다 검찰 권력이 동원돼서 왔잖아요. 지금까지도 여기에 동조를 하는 셈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논리 비약을 하면 딱 여기에 지금 동조하는 거잖아요. 네. 굳이 이 대별 해보면. 내란에 그러면 동조한다는 거랑 논리적 비약으로 연장선상에 보면 봤을 때는. 연장선이 돼버리잖아요. 검찰 수준 너무하네요. 윤석열과 이재명인데 자기네들의 우두머리가 아직도 윤석열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